혹시 나도 모르게 남에게 피곤한 사람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 떠올랐다면, 아니, 나 자신이 떠올랐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치약 뚜껑 하나 때문에 폭발하는 우리, 이거 진짜 큰 문제 맞나요? 아니면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건가요? 웃으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있어도 동료와 있어도 사람과 부딪히는 건 참 어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이게 인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원활한 인간관계는 심혈관과 뇌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피곤한 인간관계는 우리 건강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혈압 올라가고 심장 두근거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상대방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영상 후반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피곤해졌는지 알고 나면 정말 허탈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관계 피로도를 줄이는 6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아무나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대로 된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길다고 하기엔 너무 짧고 짧다고 하기엔 또 긴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화를 냅니까? 리모컨이 제자리에 없어서 양말이 뒤집어져 있어서 문 닫을 때 소리가 크다고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목에 핏대 세우고 싸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순간 가장 손해보는 건 바로 나라고. 맞습니다. 상대방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화낸 사람은 그 감정이 하루 종일 아니 며칠씩 갑니다. 가끔 보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치킨 한 조각 때문에 민족 대이동 수준으로 싸우는 거 보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다리 하나 더 먹겠다고 난리치다가 결국 소화불량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도 이게 화낼 일인지 대부분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기분이 안 좋았던 겁니다. 배가 고팠거나 피곤했거나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거나 그래서 사소한 일에 폭발한 겁니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예민한 건가? 이렇게 한 번만 돌아보면 90%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실망합니까?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큰 겁니다.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기대가 너무 높았을 뿐입니다. 가족이든 부부든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완벽을 바랍니다. 내 배우자는 항상 다정해야 하고, 내 자식은 항상 말 잘 들어야 하고, 내 부모님은 항상 이해해 주셔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서로에게 좀 짜증을 낸다고 관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저 인간 또 저래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니까, 로봇이 아니니까. 그런 순간에 상대를 다그치지 않고 너그럽게 넘기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는 기대감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 사람도 힘든 날이 있구나. 저 사람도 오늘 뭔가 안 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2가지 방법입니다. 아직 4가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당신이 힘든 진짜 이유를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자, 이제 3번째 방법입니다. 비난 대신 나를 주어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거지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가 설거지한다고 약속해 놓고 안 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게을러, 당신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게임 끝입니다. 패배 확정입니다. 상대방은 바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나도 바빴어. 너는 뭐 완벽해?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 당신이 설거지를 할지 아니면 내가 가서 치워야 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덜 받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이렇게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당신 왜 이래 보다는 나 오늘 너무 힘들어라는 말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너 왜 안 했어 하면 이미 전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맨날 실수합니다. 화가 나면 그냥 너 때문에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흠을 잡지 않는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관계를 살리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방법 나갑니다. 잔소리 대신 느슨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 들으면 기분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잔소리를 합니까? 상대방 생각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니까 답답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누군가가 잔소리를 하면 심호흡을 하면서 상대 역시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맞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그냥 여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 빡빡하게 대하지 말고 서로 느슨하게 대해주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줄어갑니다. 조금만 풀어보십시오. 고무줄도 너무 당기면 끊어집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습관에만 집중해 엄격하게 대하는 것보다 여유를 갖고 느슨하게 대해보는 겁니다. 완벽주의 버리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한테만 완벽을 요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편합니다. 우리가 빡빡해지는 순간 관계는 딱 그만큼 멀어집니다. 과학 자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표를 보면 엄격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나옵니다. 느슨하게 여유롭게, 이게 답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으로 거리두기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미칩니다. 베란다의 한 코너든 아니면 집 밖의 안전한 장소든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가끔은 조용히 숨 좀 쉬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정말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친밀함과 거리두기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합니다. 그냥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가 훨씬 편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책 한 페이지 읽는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붙어 있는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숨 쉴 공간을 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의 답도 곧 나옵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피곤한 진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6번째 방법입니다. 자신의 힘든 점을 솔직히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약 뚜껑 이야기 기억하시죠? 상대가 치약 뚜껑을 닫지 않았다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치약 뚜껑입니까? 아닙니다. 치약 뚜껑은 문제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화면에 빙산 이론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면 위에 보이는 건 치약 뚜껑입니다. 근데 수면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쌓여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원인입니다. 며칠 전에 상대가 약속을 어긴 것, 중요한 날 늦게 온 것,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준 것, 이런 게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 말을 안 합니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치약 뚜껑 하나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이 진짜 문제라고. 실은 상대의 어떤 점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을 안 합니까? 창피해서, 미안해서, 괜히 싸우기 싫어서. 그래서 참습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폭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어리둥절합니다. 갑자기 왜 저래? 치약 뚜껑 하나 가지고 왜 저렇게 화를 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동안의 맥락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요, 치약 뚜껑 따위에 인생을 걸지 말자는 겁니다. 그거 닫는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 당신이 약속 시간에 늦을 때마다 나는 무시당는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치약 뚜껑 얘기는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그 질문의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피곤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상대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내 감정의 정리 부족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우리는 상대가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사람이 문제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쌓여온 피로였던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쌓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표현해야 가벼워지고 가벼워져야 관계가 다시 따뜻해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게 뭡니까? 완벽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너무 단순한 겁니다.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힘든 거 좀 알아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말로 안 했습니다. 눈치로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피곤했는지. 상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십시오. 화나면 화난다고 말하되 나를 주어로 말하십시오. 이게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까지가 6가지 방법 전부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 남았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사람 때문에 지친 하루라도 우리는 다시 사람에게 위로받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의 문제이고 사람이 해답입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조금만 솔직해지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저도 모든 관계가 피곤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다 귀찮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남이 아니라 나였다는 걸.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걸.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은 어렵습니다. 내일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오늘은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기. 내일은 기대감 낮추기. 모레는 나를 주어로 말하기.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힘보다 나를 들여다보는 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나를 바꾸십시오. 그럼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